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서 평택 지역신문협의회와 미디어 평택에서 평택 가불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택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이병진 후보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병진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당에서 이번에 전략 공천의 기본 원칙이 적소 적재입니다. 적소 적재. 우리가 사자성어를 적재 적소라고 많이 쓰는데 적확한 지역에 적확한 인재를 발굴해서 지역 밀착형 인재로 승리를 담보한다. 그런 대원칙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4년 전 우리가 180석을 획득해서 다수당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안타깝게도 한 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것이 반면교사가 돼서 평택 내에서 평택 외에서 인재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운이 좋게 노미네이트가 돼서 전략 공천을 받게 됐고, 그 근원은 제가 20년 전에 민주당 계열로 정치를 하면서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조언도 드리고 보고서도 썼고 또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 주면서 저의 어떤 그 외교 통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당대표 외교안보 특보로도 제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은 글자 그대로 우리 헌법상 보면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대의기구로서의 그 역할이고, 두 번째로서는 그 지역민은, 지역구라고 하는 이름하에 지역민의 의견들을 받들어서 반영하는 이 두 가지 성격이 가장 큰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나름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서 저한테 등원해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군 부대가 있고 평택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글자 그대로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대위시켜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군 부대는 우리 안보라는 개념으로 대위가 가능하고 말이죠. 그리고 평택항은 수출입으로 우리가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된 한국의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평택입니다. 평택의 대표성을 가지고 중앙에서 이런 의미 있는 우리 평택이 글자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평택의 잠재성과 실제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구호로 끝나지 않고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매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변에는 사강이 있습니다. 미국 있고 중국 있고 일본, 러시아가 있는데, 중국과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5,000년의 역사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는 한 7, 8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1945년 이후의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서로 상보성이 있고 대대성이 있고 상호 의존성이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극복할 정도의 역량까지 키우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는 중국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담지하게 될 겁니다. 중국에 대한 경쟁력, 지금 현존하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제가 감히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거기에 따르는 액션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평택이 저의 능력을 견인해 줄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 평택은 대한민국의 심장부고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고, 세계적인 도시는 항구를 끼고 발전하는데 바로 우리 평택항은 바로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2,500만 명의
수도권 인구의 모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 평택에서 제가 국회의원을 한다면은 사실 정치는 뭡니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항구 발전과 반도체가 병진해서 어우러져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데 그 견인차 역할은 구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실천과 전문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거든요. 저는 등원한다면은 바로 처음에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가서 우리 평택항 발전에 이바지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산업 분야인 반도체 관련 상임위원회에 가가지고 평택을 우길승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역할에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저는 뭐 평택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택 국립해양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번째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재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택은 그 교통과 교육 그리고 의료 이 세 분야로 이 세 가지가 교통, 교육, 의료 컴팩트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총론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강론에서는 교통에 관한 문제는 45번 국도와 그리고 38국도의 확충 그리고 이것이 해결 없이는 뭐 제대로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사실 고등학교 우수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지역을 떠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와 그 적합한 또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가 없음으로 인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 제대로 된 대학이 없어서 또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해양대학교를 이쪽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법률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 의료는 사실 우리 저쪽 안중이라든지 서부 오계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읍으로도 승격이 돼가지고 좀 면은 세 개입니다만은 애를 낳더라도 오히려 화성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멀기도 하고 또 나와요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 대형 종합병원의 유치를 통한 각 과의 실질적인 과의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현안이고 그 다음에 소소한 몇 가지가 있지만서도 이 정도로 오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먼저 첫 번째는 중간평가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2년 동안 20여 개월 동안 이렇게 정권을 위임받은 현 윤석열 부부 정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이죠.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사전 속에 존재하게 만든 대표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을 국립현충원에 모셨는데 설날 찾아뵙기 위해서 사과를 샀습니다만 하나에 10,000원 하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그 경제 상황이 점입 가경이 돼서 국민들의 불안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 바로 견제와 균형의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 기회가 인생에 온다고 하는데 저한테 분명히 이 기회가 온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이 사랑하는 우리 63만, 특히 제 지역구 18만 5천 명의 시민이 저를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도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린 이병진을 선택해 주신다면 단 한 표라도 이겨서
승리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니즈를 99.9% 이룰 수 있도록 온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국정과 그리고 비판과 그리고 국회의원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평택의 토박이, 진짜 백이 평택 사람, 전문성과 열정과 건강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이병진을 제22대 평택에서 꼭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3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진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이해서 국회의원 후보 초청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택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고 이병진 후보님에게 행운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